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오전 8시 57분입니다. 아침이에요. 오랜만에 아침에 녹화를 합니다. 3분 뒤면은 한국 시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변화갈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미증시는 어제 더 지표들이 또 좋게 나오면서 좀 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인은 조정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좀 이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금융 금리 뚝 떨어졌다. M&A 시장의 부활, 그죠?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얼마 전이었었죠. 우리 한국의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드리면서 전시가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럴 때는 대기업, 큰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실제로 중소건설주들은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중에서 대형 건설주들, 특히나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2만원대 가까운 그런 상승을, 2만원 정도까지 상승해서 약 30%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세션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오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겁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큰 기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도 조만간에 조정이 크게 한번 올 겁니다. 또 그때가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때가 또 코인도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젊은 세대 덜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6기 정윤을 계속고용 지자체가 나섰다. 공무원 이건 좀 아쉬운 정책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지방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에만 다 몰려버리고, 사실 그조차도 극고령화 사회. 사실 여기 나가니까 어제 이제 경주를 잠시 다녀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에는 상가들도 다 문을 닫아버렸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공급 대책 안 막혔냐? 서울 아파트 값 6년 내 최대폭 상승. 자, 올 연초, 작년 말, 24년 초에 집을 사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죠. 네,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률이 앞으로 좀 꺾일 거예요. 이제 오늘 조금 더 오르다가 이렇게 꺾일 겁니다.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뭐 사시는 것도 내가 사는 집, 거주할 집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대출 조금 가지시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조금 내셔가지고 집을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뭐 좀 일반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크게 능력이 있으셔서 막 연봉이 억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월급으로 봤었을 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수령금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령금 500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일부분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 대출로 갚는다고 했었을 때 30년 동안 갚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못 갚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만 원씩을 갚는다고 쳤을 때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본에 이제 과거 이제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집값들을 셀러리맨들이 30년 동안 집을 갚았더니 나이는 자기는 퇴직을 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는 떠나가고 독립하고 부인은 떠나가고, 그리고 남자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집 한 채만 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집을 사실 거는 투자용으로서는 입지 관련 부분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입장도 많이 닦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부동산 불패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네. 인플레가 가니 침체를 걱정한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침체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9월 다음 달과 다다음 달 지금 결국은 이제 보면은 0.25씩 내리고 있죠. 결국 제 말대로 가고 있잖아요. 0.5, 0.7 내려야 된다 뭐 난리를 치더니 미국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얘네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놨고 그때 말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 세계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돈으로 그 이자를 가지면서 채권을 막 그 채권을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싸게 팔았잖아요. 그 돈으로 막 살림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금리를 떨어뜨려 버리면 채권을 다 내다 팔아버린다고. 그럼 아주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야 돼요. 천천히. 유로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0.25씩 내리면서 아마 경기가 움직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내릴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 금융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심각하게 요동치지 않고 연착륙이라고 하나요? 마일드 리세션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뭐 어쩌면 주가 한번 왔었잖아요, 그죠? 좀 충격적인 막 대규모 충격이 아니라 15,000 정도 나스닥 기준 지키면서 횡보를 하면서 나중에 또 2만 넘어서 23,000, 25,000까지도 항상할 수 있는 연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좀 야같긴 해도 그래도 세계에서 이렇게 온건한 패권을 가진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템포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떻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8월 고용지표 확인 뒤 금리 인하표 결정할 거다. 아마 0.25 정도 하지 않을까.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어. 10월, 그리고 12월. 그렇게 해서 가을에 랠리를 한번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뷰죠. 그러고 나서 그 약발이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의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들이 이제 과도기 좀 생겼을 때 아까 뭐 채권자들 그런 데 문제가 살짝 생겨가지고 내년 봄 정도에 조정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큰 뷰를 좀 그리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시나리오에 맞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도 너무 많이 안 올라서 차라리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더 좋아요. 수입품 관세 트럼프 뭐 어쩌고 뭐 이건 뭐죠? 배터리 상된 긴급 문자 현대차 전기차 화재를 막는다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매미 소리도 나고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매미 소리가 언제까지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편하게 좀 마지막 그 매미 소리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MMORPG. 큰손 중국 지갑을 닫자 명품 끝물을 추락. 그렇죠. 허세잖아요, 명품은.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부터 체크하죠. 네. 매미 소리 장난이 아니네. 좋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게요.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금리는 할까요 말까요? 왔다 갔다. 지금 363원. 12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일단 1200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13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쪽으로 주가가 조금씩 뚫고 하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화가 빠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회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문제가 좀 더 있습니다. 단순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의 또 열도의 또 지진이 좀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엔화의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갔던 돈이 다시 또 미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또 일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엔화로 투자했던 돈이 다시 또 일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생기거든. 복잡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9 아래에서는 역시나 사모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빅스차트입니다. 반등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까지 15까지 그냥 쭈루룩 밀어버리면서 주가는 계속 쭉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저 S&P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도 다시 회복을 성공했습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S&P.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숏을 노리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와버렸습니다. 그죠? 네, 실제로 뭐 많이 먹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요 중간에 손절했던 부분 한 번도 있고, 네. 미국 증시와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추세가 깨질 때 액션을 좀 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78.6에 대한 되돌림이거든요. 78.6 차트 없나? 78.6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저항을 살짝 먹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86, 그 다음에 886. 이 정도 패턴이 886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786이든 886이든 일단 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 청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 추세, 그러면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3시간인가? 4시간으로 봐야죠. 3시간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요 추세 그러니까 4시간 차트 상에 이제 12평이 될 것 같아요. 요 12평 이탈되게 되면 또 숏포지션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평이 꺾이는 걸 확인하시고 숏포지션을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액션을 취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절 이 구간에서 몇 명이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00달러 밑에선 단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익절을 하셔야 될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쌤님 그럼 엔비디아 더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단타 포인트였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죠. 엔비디아는 여기를 와야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타 포인트 하나 지나갔다. 그죠? 당시에 100달러 100포인트 안에서 한번 잡아보셔라 말씀드렸잖아요. 단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면 땡큐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거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 잡으면 된다는 거야. 나오면. 가더라도 나오면 잡으면 된다고요. 여기서 먹는 게, 이 꼭대기에서 먹는 게 별 맛이 없다고. 이해되시죠?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잡으면 된다, 나오면. 쫄지 마. 나올 때 쫄지 마. 나스닥도 19,500까지 크게 상승을 했죠. 나스닥은 아마 61.8% 정도까지, 퍼센트까지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의 돌아왔네요. 그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4시간상 12평에 대한 이탈 쪽에 신경을 조금 쓰시면서 이탈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2만 포인트까지. 지금 여기서 들어버렸으니까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탈됐을 때 그때 숏포지션에 대한 선물 단타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코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그래요. 왜냐면 같이 가야 돼요. 글로벌적인 흐름은. 왜냐 경기 리세션에 대한 의식도 또다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도 자산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미국 내 개별적인 변화, 그러니까 즉 미국이 또 한 번에 이제 돈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유가 지금 러시아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본토를 침범했다고 하는데, 뭐 선전하고 있는 것들 뭐 응원할 일입니다만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커졌을 땐 좋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휴전 테이블로 끌고 갔을 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잡아가기 위한 그런 전략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끌고 서방들이 좀 개입했을 만한 바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변론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러시아 쪽의 계좌를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나 봐요. 돈을 못 뽑게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애들이 코인으로 돈을 많이 지금 수급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뉴스들을 봤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좀 코인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코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사실 잘 없습니다. 없었긴 해요. 자,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때요? 저희들은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 중간에 있는 여기 구간에 대한 타점도 이야기 드렸죠. 그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마다 단타를 치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56,000 정도 작은 단타 포인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 여기죠, 그죠? 요거, 요 길판은 보지 않겠습니다. 52,000, 여기가 조금 중단타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되고, 뭐 그 정도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뭐 뉴스 눈에 띄겠지만 보면 위트리 차트상 좀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보다 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케이. 그다음 플로어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지만 약하고, 그리고 이런 클레이튼, BTC 이게 전반적으로 바닥을 타고 돌리는 것들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들은 지금 당장 상승하지 않더라도, 아, 이제 알트코인들, 요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매매가 가능하겠다, 그죠?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가 터졌습니다. 딱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바닥들의 형태들 쭉 뛰다 보면 뭐 당장은 안 가더라도 규모 있는 상승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 어쩌면 또 한번 좋은 흐름이 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농사 시드가 좀 들어가셨던 분들, 저희들 시황상 한 30% 정도 진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자가 이제 올 가을 4월부터 정리를 다 하고 여름부터 해가지고 조금 분할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했는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70은 이제 그때 가가지고 배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왜냐면 조금 서둘렀던 감이 없잖아 있어서. 왜냐면 그또 벌었더라도 최근에 생긴 손실은 조금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라이트코인 BTC를 반등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에는 없는데 아마 이것들 또 러시아에 관련된 자금줄이 아닌가 좀 의심이 조금 되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네. 코인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업비트로. 네. 업비트. 그래서 업비트 차트에서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8천만원. 여전히 작은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사실 매매하기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매매하기는 권장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0.5 보니까 618 요 정도. 자, 78.6 정도에 대한 되돌림. 다음 타점으로 7,500. 그러니까 7,500 정도가 또 메인 맛이 있어지는 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또 메인으로 두고 계시고, 이번에 이거 넘어갈 때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넘어갈 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때 이때 들어갈 거예요. 진입은. 그래서 여기는 일단 메인으로 두고 계시고, 여기서 반등을 좀 주고 나면 한 번 더 빠졌을 때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다시 한번 크게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 더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비트코인 차라리 코인 시장이 사실 안 올라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 왜냐면 이게 흐름이 왔을 때 좀 크게 가려면 섣부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 섣부르게 움직이는 거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잘게 단타 잡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조금 하시고 또 관망을 조금 하시다가 뭐 아주 작은 이런 흐름들, 이런 스트라이크 이런 애도 움직이네. 아 진짜. 퀀텀 한번 노려볼래? 뭐 이런 것들 뭐 전절 잡고, 아니 그냥 한 100만원 이런 걸로 툭툭툭툭 놀면서 계시다가 어차피 큰 웨이브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테니까. 그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조금 애매하죠. 확실히 조금 애매해서 여러분들께 막 지금 당장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막 쓰면서 사세요라는 말씀 드리긴 좀 어렵지만, 확실히 그 가을에는 뭔가 그래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 역시나 조금 관점을 유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도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24년 3, 4월에는 이런 데 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 사가지고 물린 사람 없잖아요. 이 미친놈들 와가지고 막 여기서 100배 갈 코인 공개한다 이러면서 지랄하고 알쳤다. 근데 저는 이때 다 팔고 다시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사 들어간 거잖아. 4월부터. 그러면은 끽해봤자 평단이 여기 조금 물려있는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조차 여기서 팔고 나서 물린 거잖아. 그죠? 농사는 물린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시면 되고, 코인은 그렇지만, 역시나 저는 지금도 차라리 안전적인 정식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맨날 방송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정식적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다. 미래에셋 계좌 터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맨날 사라 팔아 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들 꾸준히 사 모으십시오. 사 모으는 거란 말이야. 그게 몇 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여러분들 뭐 5년 정도 지나가지고 계좌가 막 1억, 3억, 4억 돼 있으면 엄청난 성공한 투자잖아요. 집보다 아파트보다 더 좋잖아. 근데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좀 큰 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코인은 봐야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